초등학생도 논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학년은 꽤 많이들 하고 있지만 저학년 사이에서는 여전히 노선을 잡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듯합니다. 과연 논술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수업을,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의 수업을 가뜩이나 사교육으로 등골이 휠 지경인데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시키는 건 더 이상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켜야 할까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왜 초등 논술이 필수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초등교육이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술을 토론하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고 요즘 학원들 추세도 점점 글을 안 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모두 논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논술, 말 그대로 논리적인 글쓰기를 말합니다. 주장하는 글만 논리적인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글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감상문도 물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감상문 하니까 주인공이 어쩌고 저쩌해서 너무 슬펐다, 재미있었다 같은 내용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감상문이 무슨 글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라는 막연한 가이드를 주니까 슬펐다, 재밌다 같은 글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감상문은 사실 책을 자기 나름으로 분석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 글의 주제는 이것인데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 방식은 이런 점에서 옳거나 좋거나 그르거나 나쁘거나 라는 견해를 근거와 이유를 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이해력이 필요하고 다음은 분석력 그리고 논리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왜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배워야 할까요? 앞서 말한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을 키우는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지식 전달 수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 활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이런 식의 교육이 효과를 발휘했었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 뒤진 우리나라도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의 열을 올려서 선진국 문턱까지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호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1차 산업혁명에 뒤처져서 우리가 당한 순환을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되풀이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암기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월등합니다. 이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상상하고 분석하고 종합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단 로봇 왓슨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 1위는 텔레마케터입니다. 하지만 2위를 보십시오. 세무사, 회계사입니다. 5위 판사, 검사, 6위 통역가, 8위 변호사. 똑똑한 아들 법조인 만들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히 기하급수적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시대는 머지않아 막을 내릴 것입니다. 학교가 변하길 기다리다가 우리 아이들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다 뺏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1차 산업혁명에 뒤진 것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학 농민군의 마지막 전투, 우금치 전투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금치 학살이라고 해야 합니다. 동학군 2만여 명, 진압하는 일본군은 동학군 15,000명, 일본군은 경상자만 몇 명 나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빼앗기고 민족 분단까지. 1차 산업혁명에 뒤진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입식 지식교육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글쓰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글쓰기는 이야기에 있듯이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종합 사고 능력을 키워줍니다. 글쓰기와 뇌 발달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글쓰기를 시키십시오.
자, 그럼 꼭 학원에 보내야 하느냐? 집에서 책 많이 읽고 일기도 쓰고 그러면 되지 않냐? 질문하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상위 1%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걔들은 집에서 책만 보면서 다 합니다. 영어도 집에서 하고 수학도 집에서 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운 아이들은 뭐든 혼자서 척척 하죠. 우리 아이가 그런 부류라면 당연히 집에서 책 많이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켜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엄마라도 나서서 시키십시오. 글쓰기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글을 작가와 같은 전문 직업인만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글쓰기는 대입 논술을 위해서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글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글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문장이 깔끔하고 오문이 없고 표현이 정확한 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죠. 좋은 제안서가 어디서 나옵니까? 암기에서 얻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종합 사고 능력이 있어야 좋은 제안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작가 김훈이 예전에 밥벌이의 고단함에 대해서 썼는데 김훈만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글을 잘 써야 밥을 벌어먹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럼 왜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고 주장도 펼만한 고학년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쓰기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글쓰기는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종합 사고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학년이라고 이런 능력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런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지 일찍 시작하는 게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초등 논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 논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